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 살아있나요?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왔죠. 폭풍 속을 뚫고 오려다가 자빠지고 일어날래다 또 쓰러지고 거의 녹아 없어지는 듯한 모든 게 끝나버리는 듯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며칠간 또 살짝 살아나려고 하니까 희망이 생기나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감흥도 없고 아직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공포스럽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우리들의 코인이 하락만을 해왔습니다. 하락만을.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코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재는 연일 나오고 있는데 누가 뭘 샀다,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코인을 떠안고 간다, 대형 기관들이 나와서 코인. 그러는데 코인은 떡락을 해왔단 말이죠. 주식은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인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시즌 종료라서. 시즌 종료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여러 다른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이제 곧 자금이 들어올 것 같고 이제 곧 명확성이 생길 것 같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주 코인 교실에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에게 미치고 있는 하방 압력은 뭘까요? 일단은 거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죠. 금리 인하 하냐 마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70% 동결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금요일에 살짝 연준에 또 인사가 나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장이 너무 공포스러워하니까 또 분위기를 전환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금리 인하의 확률이 한 80%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즌 종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그냥 튀려고 조금만 빠져도 끝난 건가 하고 이제 다들 그냥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빠지면 던지고 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상황이 와도 좀 더 과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코인에 피가 말랐습니다. 피가 마르는 코인 시장. 이게 무슨 의미죠? 피라는 건 뭐예요? 돈, 유동성. 돈이 있어야지 코인을 사는데 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지금 같은 이 암울한 상황에서는 좀 저점 매수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돈이 유입이 돼야지 좀 반등도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겁니다. 대청산의 날. 이게 뭔가요? 바로 10월 10일에 있었던 대청산의 날 기억하시나요? 어마어마한 사태였는데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청산의 날. 이때 규모가 FTX 사태의 10배 규모입니다. 10배 규모. 10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FTX, 코로나 사태. 그때보다도 이 정도 10배 규모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세한 내용을 나눴었죠. 이 정도로 피를 흘리다 보니까 돈을 다 잃고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망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살아날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이게 수습이 돼야지. 이렇게 털린 사람들이 또 자금을 모아서 들고 와야지 또 상황이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태와 맞물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MSCI 공지.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 지수 제공 회사. 지수 제공 회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S&P 들어보셨죠? S&P 500.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회사.
이걸 지수로 만들어서 여러 펀드들이 추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S&P죠. 그 S&P 다음이 바로 이 MSCI입니다. 여러 패시브 ETF,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SCI에서 10월 10일에 이런 공지를 보냅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걸 보냈습니다. 본인들의 고객들한테만. 제가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MSCI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 재무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하는 기업. 이게 무슨 말이죠?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 비트코인을 사서 들고 있는 그게 주 사업인 그런 회사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기타 디지털 자산, 여러 재무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더리움 재무회사들, XRP 재무회사, 솔라나 재무회사 등등 여러 코인에 대한 재무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협의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인 재무회사는 지수 편입 대상이 아닌 투자 펀드다. 이건 회사가 아니고 그냥 펀드다. 펀드에 가깝다. 그렇게 처리하자. 그래서 디지털 자산 보유 비중이 총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MSCI 글로벌 투자 시장 지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갑자기 제외한다니까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죠. 뭔가 아까 그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자,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10월 10일에 이 공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그 대청산의 날과 맞물리면서 실제로 그 청산이 있기 바로 전에 이 공지가 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을 12월 31일까지 협의를 하고요. 1월 15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1월 15일에 결과 발표. 이 날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해당 회사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마라 홀딩스, 헛8, 메타플래넷, 샤플링크. 이건 이더리움 회사죠. 이렇게 쭉 40개 정도의 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여기 비트마인도 있습니다. 톰리의 비트마인도 포함. 자, 이 중에 대표는 누구죠?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입니다.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라지캡에 속하고 S&P 500에 들어가냐 마냐 그걸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MSCI에서까지 미끄러진다면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살짝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답합니다. 스트래테지는 펀드도 아니고 신탁도 아니고 지주회사도 아닙니다. 저희는 5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재무 전략을 보유한 상장 운영 회사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런 상품들을 내놨죠. 명목 가치가 77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뭔가를 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펀드인가요? 세일러의 말을 들으니까 또 그렇지, 회사 맞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이 친구들이 MSCI 친구들이 또 다른 데서 돈 먹여서 숙덕숙덕 하면 또 잡아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스트래티지의 주식이 거의 50%가 빠졌습니다. 우리야 스트래티지가 좀 못 가네.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니까.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만 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공지를 받았던 회사들은 이거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나 하면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럼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할 수도 있겠네 하면서 미리 뺐을 수도 있고 정보가 있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MSCI에서 스트래티지가 제외될 경우 어떻게 되나? 수동펀드에서 28억 달러 유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수 제공자도 따라갈 경우 최대 88억 달러 유출. 이 정도면 좀 충격이 클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MSTR, 스트래티지의 유출, 그리고 매도다. 세일러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이런 유출과 매도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스트래티지가 힘들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세일러 망하나요? 자, 중요한 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세일러 이 신념의 사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투자 논리가 있고
이 스트래티지의 브랜드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팔면 아직까지 쌓아왔던 그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제외된다는 건 비트코인 덤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약간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일러가 아직까지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추가 매수 능력이 약해집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단기 약재다.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지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분리 또는 정의하는 또 하나의 단계다.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회사와 맞물려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그냥 하드 자산, 딱 분리가 돼서 비트코인을 사든지 말든지. 아쉽게도 MSTR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현물 ETF의 상대적 상승, 수요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으로는 결과에 따라 1월 15일 전후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제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래티지 주식이 당연히 떡락을 할 테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끝났다 이러면서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이제 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벌써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를 미리 알아서 대응을 하고 스트래티지 주식을 팔거나 또 코인에서 좀 빼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2020년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냐 마냐 막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 편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콜 옵션을 걸었습니다. 올라가는데 돈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막 가슴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편입 확정 짜잔. 파티를 하는가 했는데 조금 올라가려다 말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뭐 출렁출렁 하다가 그냥 횡보를 하는 바람에 저는 그때 조금 손실을 봤는데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제외된다고 해도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뭐 잠깐 그러고 그냥 다시 얼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걸 보며 느낄 수 있는 건 부자들은 우리들과 정보력이 다르다. 10월 10일에 이 친구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부자들은 10월 10일에 이걸 받아서 대응을 하든지 어떤 작업을 치든지 뭔가를 했고 이게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지난주. 한참 지나서 이제야 이걸 알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지금이라도 막 이런 이제 와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지금 시장인데 이럴 때면 무기력함이 느껴지죠. 자, 우리들이 부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타이거 21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초부유층 투자 멤버십입니다. 초부유층 어마어마한 갑부들 회원이 1,700명인데요. 가입 조건이 순자산 최소 2천만 달러 한화로는 300억 원입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멤버십을 들 수가 있는데 전체 회원의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타이거 21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코인 얘기를 합니다. 코인 얘기. 바로 21 멤버들이 타이거 21 멤버들이 캐시, 현금을 사이드 라인에서 갖고 있었던 그냥 관망하고 있었던 돈을 들고 이제는 진입하고 있다. 어디로? 크립토 그리고 리스크 위험 자산으로 이제는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이거 21의 3분기 자산 보고서입니다. 캐시 비중을 9%로 줄였고요. 2%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코인의 비중을 2%로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단 2배로 올렸다. 중요한 건 2%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산이다. 암호화폐가. 현재는 전체 자산의 2%에서 3%지만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죠. 머니머니 펀드에다 그냥 넣어놓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냥 기본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좋으니까, 워낙 부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자가 6% 주던 이자를 5%로, 4%로, 3%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재미없네. 뭔가 좀 더 이자를 많이 쳐주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중에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중에 대부분은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하면 어떨까?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가는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자. 미리 가서. 그런데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돈이 안 올 수도 있죠.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다면 뭐 부자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자, 우리들의 선택 어떠할까? 먼 훗날 돌아보면 우리들의 선택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